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다뤄보고자 하는 장해찬 전 최고는 저랑 굉장히 좀 친분이 있던 사이죠. 방송도 같이 했던 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한테도 정말 진심 어린 조언들도 많이 해주고, 또 챙겨주기도 많이 챙겨줬던 그런 형님 같은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영상의 주제를 장해찬 전 최고에 대해서 찍게 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진짜 아쉽고 그리고 안타깝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인연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장 최고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싶었는데 이 문제가 뭐냐? 새로운 지금 이제 한동훈 체제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친윤 쪽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이 묘하다라는 것이고 그 묘한 반응 속에서 장최고가 보여주고 있는 반응 또한 마찬가지로 묘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정치라고 하는 게 정말 무섭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상식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마팅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원희룡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을 상대해 가지고 민주당을 상대해 가지고 원희룡이 보여줬던 모습은 정말로 합리적이고 그리고 전투력 있고 진짜로 보수파의 가치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진보적인 모습이 조금 있는 그런 중간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당대회 동안에 보여줬던 모습은 야 진짜 이 사람이 우리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해기망측한 얘기들을 갖다가 입에서 막 쏟아냈었잖아요. 그 원희룡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 한동훈 체제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런 식의 의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지도부가 이제 그 당대표 선거 끝난 직후 바로 다음날 또 현충원에 가가지고 참배를 했었죠. 그렇죠?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진을 봤을 때 저희 그 사진 한 가지 다시 하나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을 봤을 때 제가 주목했던 게 뭐였어요?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저 사진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세히 사진을 보고 계시면은 야, 이 사람 누구지? 이 사람들이 누구지? 싶을 법한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저게 이미 대변하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그 의원들 초선이 됐거나 뭐 초선들 같은 경우는 좀 그나마 덜 한다라고 해도 재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진급 의원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한동훈 체제에 대해 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지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솔직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치 공학적으로 봤었을 때 한동훈 대표가 대권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야 뭐 모두가 다 지금 기정사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겠다라고 한다면 남아있는 임기가 1년 2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상태인데 1년 2개월이라고 한다면은 당대표로서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권한이 뭡니까? 공천권 아니겠어요? 공천권. 그럼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뭐 지방선거에 뭐 됐고 그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다음에 총선 또한 이 한동훈이 공천권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굳이 내가 한동훈한테 줄 수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여론조사 결과 압도적인 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캠프 쪽에 가 있는 초선 의원들이나 재선 의원들도 많지 않았었습니다. 배현진 의원 또한 마찬가지로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뭐 그렇게 한동훈한테 외곽에서 도움을 주는 척 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최고위원회도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배현진이 왜 최고위원회 안 나왔을까요? 나왔다라고 한다면 김민정과 충분히 해볼 만한 수준을 넘어가지고 배현진이 당선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 정도만 되더라도 한동훈 지도부에 엄청난 힘이 될 텐데 왜 안 나왔을까요? 이유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글자 그대로 외곽에서는 한동훈 체제를 도와준다라고 할지라도 굳이 한동훈한테 모든 거를 베팅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한동훈이 내 어떤 정치적인 운명을 책임질 줄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흐리멍텅하게 그 중간 쪽으로 어중간하게 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최고위원회 안 나온 거겠죠. 한동훈의 색채를 최대한 또 줄이고자 애를 쓰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국회의원들의 어떻게 보면 현실입니다. 이게 그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였죠. 62.8% 일반 국민들 또한 마찬가지로 62%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회의원들의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는 겁니까? 자기의 이권, 이해관계밖에 없는 것이고 장해찬 전 최고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맥락 속에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또 저기 뭐 어디 그 국회 방송이었는지 어디 그 나가가지고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던 장해찬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해기망측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높은 득표율로 당선은 됐습니다만 그런 생채기 데미지들이 누적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화합하고 극복해 나가는가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안으면서 출발하게 된 셈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약간 좀 이게 뭐 유체이탈 화법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그 장최고가 얘기하고 있는 그 생체기 데미지 그 데미지 입힌 사람이 누구예요? 장최고 본인 스스로 아닙니까? 있지도 않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 같은 거를 퍼뜨려 가지고 한동훈을 흔들려고 했던 거. 온갖 방송에 나가 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기를 또 불쏘시개로 이철균지 뭔지 아는 그런 사람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불쏘시개로 써가지고 그렇게 흠집을 댔던 본인이 장본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한동훈 보고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과제다? 완전히 내로남불 아닙니까? 민주당 사람이 보여줄 법한 모습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계속 일단 공은 당으로 넘어가 있지 않나. 당에서 대통령실과의 관계, 정부 정책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숙제를 안게 된 셈이다. 왜 그렇습니까? 애당초 지금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 두 사람의 갈등이 발생한 이유가 뭐예요? 일반 국민과 당원들 압도적인 다수가 봤었을 때는 한동훈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해서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당원들과 일반 국민들의 의지입니다. 그 결과 한동훈이 당대표가 된 거 아니에요. 문자를 이십을 했냐느니 마냐느니 그딴 어떤 문제를 가지고서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사로운 모든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가지고 한동훈을 찍어 누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라는 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게 현재 지금 시점 아닙니까? 그리고 한동훈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뭐예요? 건강한 당정 관계였습니다.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를 강조를 했었거든요. 원희룡 같은 경우는 무슨 뭐 당정 일치를 넘어서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하늘이 내려준 사람이다. 윤석열이 당이고 윤석열이다. 뭐 이런 뭐 조선 노동당에 나올 법한 그런 얘기를 막 떠들어대지 않았었습니까? 한동훈은 분명히 건전한 당정 관계를 얘기를 했었고 그거를 통해서 당대표까지 됐습니다. 그게 일반 국민과 당원들의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공은 누구한테 넘어가 있는 겁니까? 당이 아니라 지금 청와대가 아니지. 용산과 윤석열 대통령한테 넘어가 있는 것이죠. 그 공이라고 하는 것도 한동훈한테 화의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유치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출 거냐 안 맞출 거냐 이 차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지금 장최고 같은 경우는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을 왜 도대체 그러면 당원들이 선택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항마 잘 싸울 수 있는 당대표로 한동훈 대표를 선택한 것이다. 그렇다고 정말 어렵게 정권 교체를 한 윤석열 정부를 흔들거나 소위 말하는 배신의 프레임으로 가는 것을 원해서 이 지지율이 나온 것은 아니다. 장최고 정말로 양심에 손을 얹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한동훈이 당선이 된 이유가 그냥 단순히 이재명과 잘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게 진심이라고 한다면 아쉽게도 장최고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정치 미래가 어둡지 않을까요? 이렇게 국민 눈높이를 모르고 이렇게나 당원들의 눈높이를 몰라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동훈이 당대표가 된 이유는 뭐예요? 제일 처음부터 무슨 뭐 이조 심판하겠다 이재명 내가 구속시키겠다 그래가지고 한동훈이 대표됐습니까? 이재명 구속 못 시켜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 난리를 쳤던 건 오히려 나경원 후보 아니었습니까? 한동훈이 얘기했던 거는 건전한 당정 관계였던 것이고 상식적인 일반 국민의 어떤 관점을 대변했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뭐 이재명에 대한 얘기를 통해 가지고 당대표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알면서도 저렇게 딴소리 하시는 거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그런 이해관계가 엮여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사실 직접적으로 이번 전대에 개입하는 발언 등을 하지 않았다. 한동훈 대표가 나의 승리다라고 판단해서 대통령실과의 관계 회복에 공을 들이지 않는다면 이번 전당대회 때 제기된 배신의 프레임이 다시 작동될 가능성이 높다. 이 무슨 뭐 협박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그 배신의 프레임. 그 배신의 프레임 들먹거렸다가 망해버린 게 원희룡이고 완전히 정치생명의 끝장이 나버린 게 원희룡인데 글자 그대로 원희룡의 정치인으로서 원희룡은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짓거리 했다가. 근데 그거를 지금 똑같이 지금 장최고가 또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한동훈 당신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들 생각하지 말아라. 감히 윤석열 대통령 권위를 흔들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 또다시 배신의 프레임이 작동해가지고 당신도 나가리 될 수 있어. 택도 없는 소리죠. 오히려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 한동훈이 국민으로부터 버림받게 될 겁니다. 오히려 지금 한동훈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과감하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으면 지적할 수 있는 것이고 용산이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요구할 수 있는 거. 다른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것 때문에 당원들과 일반 국민들이 한동훈을 당대표로 뽑은 겁니다. 그거를 지키는 것이 한동훈한테 과제인 것이지. 야 감히 한동훈 니 따위가 윤석열 대통령 권위에 건드려? 아니 장최고가 뭐라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나 얘기를 합니까? 무슨 이해관계가 있길래? 뭔 자리를 또 약속을 받았길래 이렇게까지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합니까?
오히려 지금 한동훈한테 필요한 거는 배신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과감히 받아들이고, 설령 그거를 잡스러운 인간들이, 정말 무슨 뭐 한 줌 재도 안 될 법한 그런 권력에 취해 있는 인간들이 그거를 배신자다 뭐다라고 몰아세운다라고 할지라도 과감히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고서 그런 인간들을 잘라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지금의 한동훈한테 필요할 겁니다. 정말 진심으로 저는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두 사람이 당정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정욱 지금 변호사도 그렇고 뭐 유튜버들도 그렇고 장해찬 최고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독국물 같은 얘기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암적인 얘기들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제발 국민 눈높이와 당원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행동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